어떤 요리를 선보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렁울렁 숙취 해소인데요. 먼저 어떤 식재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 북어네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가장 혹사되는 우리 몸속의 기관은 간이거든요. 간을 다음날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꼭 필요로 하고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장을 한다 그러면은 단백질이 풍부한 국물 요리를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식습관인데요. 북어는요. 80% 이상의 단백질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북어나 황태 같은 것으로 국을 끓이면 그걸 먹었을 때 간이 회복되면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북어는 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북어국을 끓일 때 넣는 다양한 부수적인 그 채소들은 비타민 C나 베타인과 같은 다양한 회복을 도움해주는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북어국 이런 것들을 좀 먹어주셔야 피로 회복도 되면서 면역력도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어는 여태까지 숙취에만 이제 좀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피로 해소에까지도 도움을 줄 수가 있네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좀 기력이 요새 좀 쇠해졌다 하시는 분들, 그 봄을 좀 활기차게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북어국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북어를 가지고 이번에 또 어떤 국물 요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역시 북어하면 북어국입니다. 이 맛있는 북어를 가지고 어떻게 또 맛있는 국물을 낼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교 선생님, 재료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 북어채를 이용해서 시원하고 담백한 북어국 만들어 볼 텐데요. 들어가는 재료 살펴보시면 북어채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두부, 그리고 시원한 국물 맛을 내줄 무하고 콩나물 준비되어 있고요. 칼칼한 맛을 내줄 고추, 그리고 쪽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또 북어포를 맛있게 양념해줄 밑간 양념 재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네, 먼저 북어채를 손질해 볼 텐데요. 이렇게 북어채 보시면 만져보시면 굉장히 단단하고 바짝 말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한번 흡수시켜서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채를 준비해 두었고요. 네. 그러니까 집에 북어포 납작한 거 있으시죠? 네네. 그런 거 있으시면 북어채 대신 먹기 좋게 잘라서 사용하셔도 좋은데 오늘은 저는 북어채를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에 북어채를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물을 한 3-4바퀴 정도 네, 이렇게 흘려주시면 금방 북어채가 물을 흡수합니다. 네,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이렇게 물기를 한번 꼭 짜주시고요. 네. 그래서 금방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스폰지 같이 금방 물을 흡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북어채를 이제 손질을 해볼 텐데 이거 그냥 드시려면 또 길이가 길어서 드시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그런 거 뭐라 때문에 그러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긴 거는 가위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북어채 손가락으로 꼼꼼히 만져보셔서 잔 가시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길이가 긴 거는 제가 먹기 좋게 손질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낙 건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물을 살짝만 묻혀도 쫙 빨아먹거든요. 네, 너무 맞습니다. 오래 우리시면은요. 북어에 있는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래서 맛성분들이 3초 정도만 딱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살짝만. 저는 그래서- 북어 그 씹는 식감이 좋아가지고 좀 그러세요? 크게 썰어서 먹는 게 네, 좋더라고요.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질하지 않고 큰 거 그냥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북어채 손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네. 뭘 하면 될까요? 이제 북어채를 손질을 했는데요. 또 북어채에 밑간을 해줄 거예요. 그쵸. 양념을 해주면 맛과 풍미가 한층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양념 재료 보시면 먼저 저는 청주를 넣겠습니다. 청주 넣고 여기에 이제 국간장으로 밑간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넣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담백하면서 구수한 맛을 내줄 여기 들기름 준비되어 있어요. 들기름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3초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가잖아요.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놔가지고 밑간을 해도 밑간이 잘 안 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너무 짧은 거 아닌가라고 하더라도 지키시는 게 더 맛있게 북엇국을 끓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밑간 양념재료 넣고 조물조물해서 간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어채 밑간에서 준비를 해두었고요. 네, 이 다음에는 재료 손질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두부는 손가락 굵기 정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두었고요. 또 여기에 시원한 맛을 내줄 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는 이제 보통 육수 끓여서 사용하실 때는 물을 함께 넣고 끓여서 무가 어느 정도 익으면 건진 다음에 먹기 좋게 썰어서 같이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저는 앞에서 이종민 선생님 하신 것처럼 육수팩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묵국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에 또 시원한 맛을 내주는 이렇게 무 썰어서 재료로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무가 이 겨울 무잖아요. 네. 너무 요즘 맛있죠. 무가 제일 맛있죠. 맞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두부와 비슷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뭐 대파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쪽파 있어서 쪽파 준비했습니다. 쪽파는 뭐 한 3, 4cm 길이 정도로 썰어서 네,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콩나물국밥은 대파였는데 네. 이번에 북엇국은 쪽파를 쓰시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파 있잖아요. 파. 네. 파도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맞아요. 또 네. 비타민 C가 그러니까 뭐 과일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채소류에서도 비타민 C는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북어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또 부족한 비타민 무기질 성분은 채소로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홍고추는 이렇게 어슷하게 썰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니. 홍고추와 네. 또 무슨 고추 또 넣어요? 네, 청양고추도 같이 넣어볼 건데요. 청양고추를 넣게 되면은 조금 칼칼하면서 시원한 맛을 더 살릴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서 같이 넣어보도록 둘 중에 하겠습니다. 하나만 산다면 어느 고추를 넣을까요? 저는 청양고추 넣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고추가 나요? 네, 홍고추도 칼칼한 맛을 내주지만 그래도 빛깔 때문에 또 넣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청양고추 네, 요새 썰어서 식자재 값이 비싸서 둘 중에 하나만 네, 청양고추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고추 넣으실 때 약간 네. 씨 지저분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물에 네, 헹궈서. 물에 헹궈서 네,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국을 네. 끓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재료 끝났고요. 손질이 다 되어서요. 이제 한번 네, 재료 북어채를 볶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펴드릴까요, 제가? 예, 제가 펴드리겠습니다. 홍고추, 청양고추 다 들어갔으니까 뭐 먹으면서 땀이 그냥 쫙 나겠네요. 쫙 나고 칼칼할 것 유리에서 같습니다. 깨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좀 센 불에서 충분히 달궈 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달궈지면 저는 여기에 아까 북어채 저희 들기름 넣어서 네. 했잖아요. 그래서 볶을 때도 들기름을 둘러줘서 좀 구수한 맛을 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먼저 재료 중에 아까 무 썰어놨잖아요. 물을 네, 무. 넣을게요. 물을 넣고 이렇게 네. 소리 나요, 소리 나. 볶아주다가 불이 너무 세면은 네. 그러니까 불을 좀 줄여주시고 네. 물을 좀 볶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북어채 양념한 거 넣고 살짝 볶아줄게요. 근데 얼마나 볶아야 될까요? 저는 물을 넣고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이제 북어채를 넣었는데요. 물을 넣고 조금 투명해질 때까지 살짝 볶은 투명해질 다음에 때까지? 그 다음에 북어채를 넣게 되면은 지금 북어채 아까 양념할 때 저희가 다진 마늘 넣었어요. 그쵸. 네네. 그래서 너무 미리부터 넣게 되면은 마늘 때문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어느 정도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북어채 넣어서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볶아드릴까요? 옆에서? 네, 좀 도와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볶아서 준비를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육수를 넣을 단계인데요. 네. 앞에서 이종민 선생님 하신 것처럼 저는 육수팩을 간편하게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리터의 물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육수팩 하나 넣고 지금 한 저는 10분 정도 담가서 우려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육수 끓이지 않고 육수팩도 함께 넣어서 끓여서 육수를 끓이는 시간을 조금 단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끓일 때 한 10분 정도가 적당한 시간인가 봐요.
육수 팩을 지금 물에다가 10분 정도 우려두었고요. 이제 네. 끓일 때는 저는 한 10분 정도, 네, 10분, 15분 정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네, 질문. 뚜껑 닫아야 됩니까? 열어둬도 됩니까? 이거 궁금해요. 뚜껑은 빨리 끓이시려면 뚜껑을 닫고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관계상 네, 빨리 끓여야 되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한 10분 정도 끓여서 준비해서 여기 옆에 켜놨습니다. 네, 이제 네, 바글바글 금방 이제 끓어오릅니다. 야, 요거 참 맛있겠네요. 북엇국 맛있죠, 이거. 아주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에 또 영양을 보충하시고 싶으시면은 북어채 양념한 거를 달걀물에 적셔서 또 넣으셔도 깔끔하게 또 북어국 끓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옆에 보시면 지금 한 10분 정도 끓여놓은 상태이거든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부글부글 이제 좀 거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육수 넣으면서 같이 육수팩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육수팩은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같이 넣고 끓였거든요. 네. 그래서 육수팩 건질 때 또 이 안에서 또 진한 국물이 나와서 야. 이렇게 한번 네, 짜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가장자리 보면은 거품이 조금 일어나면은 네. 거품은 건져내고. 거품은 살짝 네 가장자리 쪽에 거품은 건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품을 다 건진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준비한 두부, 두부 넣고요. 그리고 콩나물 넣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겠네요. 야, 뭐 이거 그리고 아까 얼마 동안 콩나물국보다 북엇국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저는 빨리 끓여야 돼서 시간 관계상 전 뚜껑 닫고 네, 한 3분 정도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북어국 잘못 끓이면 북어채에서 약간 비릿한 건지 하여튼 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북어채를 선택하실 때도 너무 색깔이 오래된 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색깔이 흐릿한 게 좋은 거예요. 네네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저는 항상 아까도 양념할 때 청주를 넣었어요. 네. 그래서 좀 북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비린 냄새를 그쵸. 좀 잡아주기엔 또 청주 또는 뭐 소주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덮었잖아요, 한번. 네네. 그 덮은 부분을 좀 잘하시면 거기서 비린내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덮는 과정을 조금 이제 오래 충실하게 하셔도 비린내를 미리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3분 정도만 더 끓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완성. 네. 아, 근데 그래서 끓인 이제- 지가 지금 한 1, 2분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3분. 네, 그래서 뚜껑을 한번 열어보고요. 와, 맛있겠다. 아, 모양이. 이 단계에서 네 저는 간으로 새우젓 국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네 국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만 넣는구나. 네. 와. 그래서 여기 국간장 좋아하시면 국간장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네. 빛깔이 짙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새우젓으로 간을 했고요. 네. 국물만 넣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좀 지저분하니까 네, 깔끔하게 국물만 넣어서 준비했고요. 마지막에 쪽파, 그 다음에 네, 청양고추, 홍고추 넣고 한 소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예. 야. 예, 정말 맛있는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요. 북엇국이 이제 완성이 더 이제 될 동안에 저는 북엇국 조리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북어채는 물에 살짝 적셔서 부드럽게 한 후에 국간장, 청주, 다진 마늘과 들기름으로 양념합니다.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 쪽파는 4cm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무는 채썰기, 홍고추는 어슷썰기, 청양고추는 송송 썹니다.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양념된 북어채와 채 썬 무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무가 투명해지면 육수를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두부와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3분간 더 끓이신 후에 육수팩을 건진 후 새우젓으로 간을 하고 쪽파와 홍고추, 청양고추를 넣어서 한 소끔 끓여주시면 맛있고 얼큰한 북엇국 완성이요. 네. 와. 네. 이렇게 이제 완성판에 아, 진짜. 맛있는 북엇국. 아우, 예. 정말 시원하게 속도 풀어주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북엇국이 완성됐습니다. 네. 야, 이거 술 먹고 다음날 부인 이런 거 만들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북엇국까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국물 알아보겠습니다. 이럴 땐 이런 국물 요리 바로 세 번째인데요. 비실비실 기력 회복. 맞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바로 좀 이런 기력의 회복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요. 아무래도 몸이 추우면 잘 네. 안 움직이게 되고 자꾸 힘이 좀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나같이 나이 든 사람은 어쩌겠습니까요? 오늘 정말 잘 배워가지고 기력 111 없도록 합시다 우리. 네. 자, 기력 회복에 그러면 과연 어떤 게 좋은 식재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아욱이네요, 아욱. 아니 이런 아니 이게 풀떼기 같은데 이게 무슨 기력을 준다 그럴까요? 그게 뭐 아욱이 왜 아욱이냐 그러면 옛날에 중년의 남자들이 그걸 먹고 힘이 좋아져가지고 아우 그랬다고 해서. 그래요? 아니 거짓말입니다. 네. 근데 이게 계절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입맛도 잃고 이렇게 점점 힘이 없어지잖아요. 네. 이럴 때 구수하게 끓인 아욱국을 먹으면 입맛과 기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욱이 함유된 칼슘량이 시금치보다 약 2배 이상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요 환절기 요럴 때 아욱국이 몸에 있는 건강과 그다음에 면역력도 올려주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욱으로 또 어떤 국물을 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비실비실한 기력을 보충하고 싶을 때는 바로 아욱 새우 수제비네요. 네. 아욱 새우 수제비 좀 저는 생소한데요. 선생님 재료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아욱국은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욱국을 오늘 끓일 텐데 오늘 아욱국에 수제비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육수낼 육수팩하고 그리고 아욱국에는 이거 빠지면 또 안 되잖아요. 건새우. 네, 그래서 건새우랑 그리고 이제 수제비 반죽하는 데는 밀가루와 달걀과 들기름이랑 물,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제비 반죽까지 준비해 놓으시면 아욱국으로 드셔도 되고 거기에 수제비까지 더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식사로도 하실 수도 있고 아주 그러네요. 좋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아욱 바로 손질을 해볼까요? 네. 네. 아욱은요, 이렇게 대가 네. 요즘에 이제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는데 네. 너무 굵은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껍질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금 이제 질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로 끝에 조금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껍질을 가. 네, 그러니까 요 줄기 부분을 잘라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껍질을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시면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또 벗기셔도 됩니다. 끊어서도 네. 이렇게 해서 아욱을 지금 이제 다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떼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아욱이 보면 입도 그렇고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손으로 칼로 안 자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아욱은 이게 전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욱을 그냥 넣어서 끓이면 미끈미끈거리고요. 아욱은. 그리고 푸른 물이 많이 우러나와요. 네. 그래서 이 아욱은 이렇게 잘 치댄다고 그러죠. 네. 치대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질하신 다음에 아까 줄기 손질하는 거 다 설명드렸고 크니까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물 조금만 부어주시겠어요? 네. 물을 좀 부어주시고 네, 이거를 바락바락 이렇게 주물러서 씻으셔야 돼요. 다 부을까요? 네, 이렇게 네, 됐어요. 근데 아욱 가끔 좀 남편 좀 물러서 됐습니다. 시키면 이렇게 해서 바락바락 이거를 주물러서 씻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그냥 건너뛰시면 네. 드실 때 굉장히 미끈미끈해요. 그래도 아욱이. 쓴맛이 날 때도 쓴맛도 있어요. 나고요. 그래서 이 푸른 칩을 이거는 그냥 뭐 깨져서 풋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빡빡 이렇게 문질러서 네, 아욱 해서 이렇게 여러 하면, 번 네. 치대듯이 네, 여러 번 이렇게 씻어주고 해서 헹구는 것도 한 3번 정도 헹구시면 되는데 네. 3번 정도. 네, 저는 이제 미리 네. 이제 준비를 해놔서 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아욱 손질이 끝났고 네네. 다음 이제 육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그다음에 거예요? 육수는 오늘 육수는 다 기본 육수가 다 똑같잖아요. 네. 아까 우리 콩나물국밥 설명드릴 때도 이 팩에 지금 멸치 그다음에 다시마 건새우 들어갔는데 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담갔다 하니까 물이 벌써 우러났잖아요. 안 그러네요. 끓였는데도 예. 여기 넣어서 끓일 텐데 저는 여기에 요거만 끓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바로 아욱국에는요
건새우를 넣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생새우 있지요. 네. 그거를 넣든지 새우가 들어가야 이게 궁합도 잘 맞고 맛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은 맛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새우는 담백하고 요거는 훨씬 더 깊고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한번 볶아야 되잖아요. 멸치처럼. 네. 네. 근데 이제 기름 넣지 않고 마른 팬에 이제 새우 넣어서 덮그듯이 이렇게 해서 한 1분 정도 이렇게 네, 이제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새우가 인기가 많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박사님, 이게 아욱국에 새우를 넣어주면 맛도 맛이지만 영양학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맛하고 영양적 관점에서 새우와 아욱은 정말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욱만 가지고 국을 끓이면 그렇게 감칠맛이 강하지 않거든요. 이럴 때 건새우나 또는 된장 같은 걸 넣어주면 감칠맛들이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국물 맛이 굉장히 시원해집니다. 아울러 아욱은 채소다 보니까 단백질이 좀 부족한데 새우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된장도 단백질이 풍부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단백질의 그 부족한 걸 메꿔주죠.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좋고 맛으로도 궁합이 좋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이 아욱국을 끓일 때는 된장이나 새우를 꼭 같이 사용했습니다. 와, 영양소로도 아주 그 풍부한 그런 이제 새우인데 말씀하시는 동안 지금 많이 네, 이제 볶았는데. 볶아졌죠. 네. 네, 볶은 다음에 멸치도 그렇고 이렇게 볶은 다음에는 네. 한번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줘야 부셔지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하면. 네. 그래서 체에다가 한번 받쳐서 네, 요거를 아까 다시패 우려놓은 데다가 네. 요거를 넣어서 네. 이것도 이제 한 15분 정도 끓일 거거든요. 네. 근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끓여놨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육수팩에 새우가 들어있었는데 한 번 네네. 더 하네요. 네, 여기 이제 육수팩은 제가 네. 이렇게 건져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보경 선생이 이거 다 이렇게 걸르라 그랬죠. 이건 네. 다 여기가 진한 훨씬 더 국물. 진합니다. 네. 그리고 국물이 혹시 좀 모자랄 때는 저는 이렇게 국물 우려낸 거에다가 한 번 더 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혹시 하시다가 국물이 좀 모자랄 때는. 네. 네. 그럼 여기다가 된장을 푸나요? 그럼요. 네. 이제 새우는 안 건지고 그냥 다. 그럼요. 이거는요. 네. 된장 두 덩이가 아주 예쁘게 있네요. 네. 네, 여기에 된장이 지금 제가 그 담근 이제 집 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스푼으로 깎아서 이제 2스푼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집된장은 좀 간간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시골적인 맛이 맛이 우러나서 나는. 이제 된장국, 된장찌개는 저는 꼭 이제 이렇게 직접 담은 된장을 쓰는데요. 여기에 이제 콩이 이제 들어가면 지저분하잖아요. 네, 무게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가 깔끔하게. 걸러서 아, 이렇게 이제 그 된장 국물 다 색깔이 우려서,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렸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뽀글뽀글 잘 됐네요. 끓고 있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네. 아욱. 네. 이렇게 하면은 아욱 새우국이에요. 이렇게 끓이면.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소끔 끓은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오늘은 아욱 수제비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거 한 수제비 소끔 어딨어요, 끓어야 수제비? 됩니다. 네. 그래서 수제비를 네. 제가 반죽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수제비 반죽은 간단합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밀가루가 2컵이고요. 네. 네. 지금 물은 6큰술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달걀은 작은 거는 하나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한 2스푼 정도, 그러니까 반 개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잘 풀은 네, 지금 달걀물 2스푼에 이제 생수 6숟가락을 넣고요. 네. 여기에 소금은 한 2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서 네, 이걸로 반죽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아, 기름. 네, 딱 아시네요. 네. 들기름입니다. 네. 들기름을 넣죠. 들기름, 이제 기름이 들어가면 굉장히 쫄깃거리고 이렇게 밀을 때도 잘 이렇게 덜 달라붙기도 해서 네. 이제 저는 이제 기름을 좀 넣는데 이 기름은 식용유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들기름이 들어가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더 있잖아요. 네. 그래서 풍미. 네, 그래서 들기름이 없을 때는 이제 식용유 해도 식용유 되고요.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반죽은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군요. 반죽을 해서 네. 그리고 이제 밀가루 양도 그렇고 뜰 때마다 또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네. 보시면서 네. 뭉쳐서 좀 되직하다 싶으면 네. 물을 좀 더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반죽 끝낸 게 바로 네, 이건가요? 미리. 예. 근데 이 반죽을 해서 네. 이런 그 비닐 랩에다가 랩이든 아니면 비닐에다 넣어서 냉장고에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아. 지금 반죽한 건 거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네. 네, 반죽을 해서 두면 네.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아, 그럼 이제 한 번씩 떼서 이제 이제 국물을 넣어야죠. 여기에다가 네. 제가 이제 다진 마늘 좀 넣고요. 그다음에 수제비만 넣으시면 돼요. 와, 이렇게 수제비를 엄마 같이 도와가지고 좀 맞아요. 옆에서 하는데 이게 손에 한번 묻어가지고. 해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아유, 어릴 때 물이 좀 많이 있어야 해먹었죠. 되는데 네. 왜냐면 하시다가 네. 보시면 물이 있어야 이제 이게 좀 덜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물 묻혀가면서 이걸 참 이게 네, 이렇게 해서 기술이더라고. 그냥 이렇게 늘려가면서 네. 해서 네, 이렇게 뜨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야. 밀면서 떼면 될까요? 네, 이렇게 얇게. 왜냐하면 수제비가 얇아야 맛있어요. 너무 그쵸, 두꺼운 그쵸. 거보다는. 근데 그래서 시중에서 사 먹으면 이러면 맛없더라고요. 맞아요. 시중에서 사는 거는 간편하긴 한데 네. 직접 반죽을 해서 네. 이렇게 직접 뜯어서 맛이 넣으셔야 그 맛이 정말 다르죠. 이게 반죽 맛이 넣고 안 얼마 나. 동안 더 끓이면 될까요? 아, 이렇게 해서 금세 뜨다 보면 네. 미리는 거는 또 다 익고 그래서 네. 이렇게 넣어가서 끓이면서 네. 한 뭐 3분 정도만 끓이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된장을 이렇게 집된장으로 하면 요 양의 2큰술이면 다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집된장이 아니고 시판용은 좀 덜 짜니까 네.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국간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좀 해주시면 돼요. 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재밌고 이거 좋네요. 좀 떠주시고요. 네. 제가 여기에 파만 넣겠습니다. 네. 네, 그거 마저 해주시고요. 할게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 파 송송 썰어 송송송. 넣어주시고 파만 들어가면 재료는 다 네, 아까 마지막에- 마늘도 네. 넣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뜨면서 파, 풋고추, 홍고추도 좀 넣어주시면 색깔도 더 좋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이시면 네. 됩니다. 진짜 맛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끓일까요? 이렇게 해서 한 이제 뜨면서 한 5분 정도 끓이시면 5분 되죠. 정도? 네. 그 정도면 네, 될 것 3분에서. 저희 끓이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 그 박민영 아나운서가 예, 우리 아욱새우 수제비 조리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욱의 쓴맛 제거를 위해서 초록색 물이 나오도록 주물러줍니다. 팬에 건새우를 1분 정도 볶고요. 냄비에 물을 붓고 육수팩을 5분간 우린 후 볶은 건새우를 넣어 15분간 끓인 다음 육수팩은 건집니다. 된장을 체에 걸러 풀어준 후 된장을 푼 육수에 손질한 아욱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밀가루, 달걀, 들기름, 소금, 물을 섞어 반죽하고요. 30분에서 1시간 냉장 숙성을 합니다. 숙성된 반죽을 떼서 육수에 넣고 5분간 더 끓여줍니다. 송송 썬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여주면 아욱 새우 수제비 완성입니다. 네. 와, 우리 우와, 그 박민영 맛있겠다. 아나운서가